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레벨업 비법 특강 고급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최주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리딩 챕터 1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토플의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리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리딩은 지문 3개를 기본적으로 푸시게 될 텐데요. 요게 4개라고도 써있죠? 가끔 1개가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더미라고 해서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지문이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어떤 게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더미 지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세 지문이니까 제가 기본적인 세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세 지문 그리고 각각 10문제, 그래서 총 30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이때 주어지는 시간은 54분입니다. 만약에 더미가 나오게 된다면 시간은 당연히 더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나열해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또 우리 첫 강의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actual information 그리고 negative factual information.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지문을 보고 사실관계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때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골라야 되니까 내가 모든 지문을 다 읽고 이거 풀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키워드의 범위를 잘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4단락에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 막 3단락, 5단락까지 읽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범위를 잘 체크하자라는 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rhetorical purpose 문제, 수사적인 목적이죠. 수사적 목적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고요. 작가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메인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RP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메인 포인트, 단락의 메인 포인트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 세 번째, inference,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코난처럼 추론하지 말아라 입니다. 코난처럼 추론한다는 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요. 추론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거 꿀팁이에요. 지문에서 나왔던 거에 반대를 고르시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vocabulary 그리고 reference 문제인데 얘네들은 단어를 물어보거나 혹은 그 단어가 지칭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한마디로 보카 문제들이죠. 이 보카 문제들은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어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sentence simplification, SS 문제인데 이 SS 문제는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을 요약한 선택지를 찾으시오라고 할 겁니다. 이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장 구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서도 원인을 나타내고 결과를 나타내는 혹은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들의 관계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insertion. insertion은 말 그대로 끼워 넣는 문제인데 특징은 각각의 지문마다 마지막에서 그 앞 문제에 나온다는 점, 그래서 거의 보통은 9번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내용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내용도 살펴보되 내용 플러스 순서를 나타내는 시그널들을 잘 봐야 한다. 순서의 시그널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지금은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summary and fill in a table 문제인데 얘네들의 공통점, 사실 얘네 두 개 성질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근데 공통점은 각각의 지문의 마지막에 10번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둘 중에 훨씬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는 summary입니다. fill in a table, 차트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진짜 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문제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진짜 테이블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 각각의 키워드가 나올 거고 그 키워드의 특징을 골라서 채워 넣어주면 되는 문제, 즉 비교 대조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요. summar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을 볼 때 그 지문은 한 4, 5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 각각의 단락에서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 지문을 한번 요약해봐라. 선택지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유형도 같이 살펴봤으니 이제 오늘의 지문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의 지문은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문명 혹은 농업, 고대 문자와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고, 농업을 당연히 했겠죠.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게 있다 보면은 당연히 거래도 하고, 남으니까요. 거래도 하고, 그 거래를 하려면 기록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이 파생되는 모든 어휘들을 잘 체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개만 한번 살펴보자면, 농업과 관련해서는 관계. 요거 뭐죠? 물을 끌어오는 거죠. 물을 끌어와야지 농사를 지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발음 한번 해볼게요. 같이. irrigation.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대 문자 얘기 나올 때 뭔가를 막 적었대.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판독하고 해독해야겠죠? decipher. 이런 단어들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문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문제도 아마 스크립트에 주어져 있을 텐데 지문 보시고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본 후에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개의 문제 중에서 뭘 볼 거냐면 먼저 3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중요한 문제만 제가 추려왔어요. 일단 3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suggest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suggest가 나오는 순간 이 문제는 추론 문제다. 추론 문제는 그 동사, 문제의 동사 자리에 suggest 또는 imply, indicate, conclude, infer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는 팩트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푸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추론 문제는 내가 읽은 것에 정반대로 가는 게 맞다. 자,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로마의 문화적인 영향이래요. 얘네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Britain, 영국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한번 첫 문장만 읽어보시면 로마 제국이 영국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영국은 영향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로마가 영국을 정복했죠. 근데 영국이 그로부터 뭘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Before the Roman conquest of Britain before이래요. 그 전에 어땠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전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정복하고 나서의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뭐냐면 이렇게 쭉 이 문단 전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럼 우리는 뭘 고르면 될까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A번 보겠습니다. There had never been possessions for religious worship in Britain. 그 어디에도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A번은 X. 그 다음 B번. 대량 생산된 프로덕트가 들여와졌습니다. 로마 얘기가 빠졌죠. B번 X. C번. 영국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를? 로마를. 근데 정복당하고 나서야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답 몇 번? C번. D번은 보시면 로마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로마의 상인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데 분명히 우리 반대로 보기로 했었죠? 지문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는 건 그 반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 본 적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가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죠? 이 문장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SS, Sentence Simplification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 주어진 그 회색깔에 주어지는 문장이 있게 될 텐데 이 문장을 요약한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문장 구조의 핵심만 봐야 한다. 정리 한번 먼저 해볼게요. 주어, the skill of stone carving이 있어, 없어? 없어. 스킬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쉼표 ing 지금 나왔죠? 쉼표 ing는 두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두 번째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결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making it necessary, 필요했다는 거죠. 뭐 하는 게? 얘네를 데려오는 게 어떤 애들이에요? 스킬이 있는 애들. 왜냐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스킬이 없으니까 그 일꾼들을 데려와야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 원인 결과를 잘 나타내주는 선택지를 꼭 찾으셔야겠습니다. A번 볼까요? 정복하기 전에 얘네들이 들여와졌어? 데려와졌다는 얘기만 나올 뿐. 근데 사실 보면은 before the conquest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원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A번 X. B번 It was necessary for Romans to import skilled workers. 데려와야 했어 라는 말만 있지 왜 데려와야 했는지 원인이 빠져있죠? B번 X. C번 영국에서는 하나의 스킬이 had not been developed. 없었습니다. 없었다고만 나오고 workers 데려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C번 X. 그리고 D번 The absence of architectural skills가 스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재해요. 그래서 led 목적어 투부정사 화살표 오른쪽 뒤에 결과 나오죠? 그래서 영국이 들여와야 했다. 누구를? 장인들을 데려와야 했다. 원인과 결과 키워드 잘 나타내고 있는 몇 번? D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이고요. 6번 문제는 3단락에 따랐을 때 로마노 브리티시 스타일의 출현이 뭐 때문이냐? 우리 attributed라고 하면 뒤에 원인이 나오죠. 얘는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팩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팩트 문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키워드를 잘 체크해야 된다. 키워드는 뭐죠? 로마노 브리티시 스타일의 출현이에요. 자, 키워드 찾아서 우리 쭉 한번 가볼 거예요. 해석은 하지 않고 로마노 브리티시 스타일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아주 멀리도 있죠, 여러분? 아, 이럴 거면 마지막부터 볼 걸 그랬나요? 자,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followed by는 화살표 뒤쪽 전후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결국엔 얘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were developed, 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앞에를 보세요. lead to라는 게 나오네요, 여러분. lead to도 마찬가지 원인 결과 표현이죠. 이렇게 가끔 지문을 보면 연쇄적으로 결과를 유도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최종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물고 꼬리 물듯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원인,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최종적인 결과. 이때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답이 되지 않고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최종적인 원인, 가장 처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가봐야겠죠,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쭉쭉. 일단 여기 해석을 먼저 해야겠네요. 로컬 워크숍의 발달로 이어졌어. 아, 그랬구나. 그 앞에 왜 발달로 이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시 뭔지를 봐야겠죠? 로마의 행정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 자, 그럼 그 앞에서 앞에 근데 봤더니 원인에 대한 얘기는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러면 바로 요게 최초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여기에서 그 행정관 나오고 행정관들이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답은 B번이 되겠죠. 행정관들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took advantage of. 무엇을? 그들의 personal connection을. 뭐에 대한? workers에 대한. workers가 맞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 최초의 원인과 최종의 결과에 주목하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unique라는 word의 meaning을 물어보는 무슨 문제죠? vocabulary, 복합 문제입니다. 자, 이때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단어니까 사실 단어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평소에 토플을 공부할 때 단어 외우는 방식이 한국어의 뜻만 외워서는 안 된다. 유의어, 동의어를 함께 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끔은 이 단어가 가지는 고유한 그런 의미를 한국어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한국어 위주로 외우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아마 헷갈리게 될 거예요. 자, unique는 뭐죠? 독특하고 개별적인 그것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는 좀 다른 거죠. 자, A번 보겠습니다. A번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답인데 unusual. 좀 이것도 남다르다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A번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땡. unusual은 usual하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통의 그런 보통 평상시에 있었던 게 아니야 라는 뜻인데 unique는 그게 아니고요. 남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들과 다르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peculiar, B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단어 찾아보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사실 A번과 B번이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why 그리고 the author 동그라미.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RP 문제죠. RP 문제에서는 작가의 의도, 즉 단락의 메인 포인트를 건드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단락의 메인 포인트, 보통 본론 단락 메인 포인트는 초반에 있으니까 일단 알려준 단어는 여기 있는 거 확인했고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가서 이 단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나서 예술이 발달했는데 그 예술 발달이 지역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Pre-Roman British Era, 로마가 정복하기 이전 시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이때 사람들은 잘 나다니지 않았어, 트래블하지 않았어. 그 다음, 그 시대에는 건축물이 사이즈가 작았어.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전 시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전 시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면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나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브리티시 사람들이 어땠는지 를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복의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A번 먼저 한번 볼게요. To explain why the buildings before the conquest were small. Before the conquest, 정복하기 이전에 왜 건물의 규모가 그렇게 작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건물의 규모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요. 그 이유는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메인 포인트에 맞는지만 체크해주면 돼요. A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B번. 데디아를 제안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나갔어. 쌤 아까 별로 안 나갔다, 트래블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죠. 하지만 그 문장이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C번. illustrate 하는데 British의 desire, 욕망이 막 있었어요. 커다란 규모에 대한 건축물? 아니죠. D번, to refute, 반박하기 위해서인데 뭘 반박하는지 볼까요? 고유한 영국의 문화가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이 refute만 빼시면요. 요게 메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메인 포인트를 반박한다니 말도 안 되죠. D번, X.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summary 문제만이 남았는데요. summary 문제 푸실 때에는 이렇게 선택지가 공개될 것이고 여기에 버튼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뿅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문이 뜰 거예요. 그럼 그 지문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summary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쌤 그럼 이거 다시 다 해석해야 돼요? 절대 아니겠죠? 서머리 문제는 단락의 메인 포인트, 즉 초반 부분만 살짝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로마가 정복한 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어땠는지 물건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social status를 나타낸다고 해요. social status가 cannot be stressed enough.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서 가지고 다녔던 그 로마에서 왔던 물건들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잘 나타낸다. 자, 그 다음 사례를 들고 있죠. 사례는 우리가 굳이 자세히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락. 하나의 noteworthy한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정복을 당했고 영향을 받아서 craft workers가 유입되었다. 아까 우리 봤던 바로는 스킬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브리티시는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스킬 있는 worker들 들여왔다는 얘기. 자, 그 다음 Artistic development had a huge impact. 앞에서 말했던 예술적인 발달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역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 혹은 다른 건물적인 특징, 건물에 관한 특징들 로마 정복 후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A번 볼게요. 브리튼스가 널리 받아들였어요. 뭐를? 새로운 물건들을 뭘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것이 일치합니다. 무엇과? 그들의 내재적인 상징, 어떤 상징? 사회적인 포지션. A번 너무 맞죠? A번 첫 문단입니다. 자, 그 다음 B번 British craft workers가 apprentice가 되었습니다. apprentice는 도제생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중요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네, 우리 이거 메인 포인트 맞나요? 아니죠. C번 브리튼스는 스킬이 없었어. 스킬이 없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네요. 스킬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 들여왔다까지 가야겠죠. C번 X. D번 Workers were brought in.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일꾼들 뭐 했다? 들여왔다. 어디로부터? 해외로부터. 이유 뭐예요? 브리튼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D번 체크. 그 다음 다섯 번째, the conquest는 곧 lead to, 뒤에 결과가 나오죠. 뒤에 보니까 building boom으로 이어졌다라고 했는데 building boom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building boom이라고 하면 막 건물 짓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냥 건물의 스타일,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X. 자, 마지막 straight lines는 사용되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의 어떤 그런 패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only to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 locals가 자기가 되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꼈다. 건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조하면서 그것이 로마의 패권을 나타냈다는 거 이런 말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이때 다시 지문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거는 몇 번째 단락이냐면 요 마지막 단락이었죠? 여기에서 여러분 로마의 패권에 관한 얘기를 찾아보시면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F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